많이 덥네. 정비사로서 내 여행 다니면서 한 가지 느낀 거.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 나도 정비를 하지만 정비사의 입장으로서 볼 때 알과알부할 이건 논란의 여지거리가 참 많은 건데, 사람들이 차를 아낀다고 하잖아. 근데 정비사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차를 아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 본인은 차를 아낀대. 근데 차 상태를 보면 개판 5분 전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입으로는 차를 아낀다면서 실질적으로 차 상태를 봤을 때는 저건 차를 아끼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 정도로 차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나라의 또 특별한 게, 옵션은 엄청 많이 넣지. 근데 그 옵션을 100%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또 극히 드물어.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뭐 옵션을 넣어도 알아서들 사용을 하지. 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 중에는 입으로는 차를 아낀다고 하고,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관리는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하면서 입으로는 차를 아낀대.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과 말과 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차를 쓰면서, 너희들 세대에는 내연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도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생길 수뿐이 없는 것들이야. 어차피 응용을 조금만 하면은 답을 알려줄 수는 없고,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이거는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찾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 왜냐면 딱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갈래는 한 세네 갈래가 딱 있어. 근데 그게 그 중에 어느 갈래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여서 이게 딱 맞추기는 좀 어렵거든. 한 세네 가지의 갈래길이 있어. 그 세네 가지의 갈래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될 거야. 근데 내연기관도 보면 장거리 운전을 내가 좀 많이 하니까, 근데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거, 나도 항속 주행을 하거나 하지만 장거리 주행하면서 항속 주행을 하거나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을 극히 보기 있기는 하지만 극히 찾기가 힘들어. 더군다나 탄력 주행하는 사람은 더 찾기 힘들어. 좀 고지식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더 많지. 운전에 있어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내 차를 타고 짐을 저렇게 많이 싣고 띠뚱띠뚱 다니기는 하는데, 내가 예전 차에다가는 매핑을 해서 왜냐면 힘이 약하다고 느껴서 매핑도 해서 다녀보고, 이 차 말고 이 전차에다가 매핑도 해서 다녀보고 했는데, 힘이 약하다고 해서 매핑을 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당연히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는 하니까 뭐 돌아가시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야구 선수야. 내가 야구 선수인데 교체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먼저 몸풀기를 먼저 시작을 하지. 몸풀기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교대 공수 전환을 할 때 뭐 이 사람들이 보호는을 또 하지. 사람의 체력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올리려고 그러면 또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고 힘 지치니까. 근데 자동차는 기계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기계라는 거에 때문에 이 열이 식고 열을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기계니까 괜찮지 않아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기계가 아프다고 울진 않으니까, 기계가 아프다고 울진 않기 때문에 뭐
무슨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도 아직 차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엔진 오일도 딱히 날짜를 정해서 갈지는 않거든. 뭐 거리를 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엔진에서 그 고유의 오일을 갈 때가 되면 그 특유의 그 타음이 생기더라고. 들려 운전을 하면 이게 매번 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을 힘을 쓸 때 그런 타음이 조금씩 나. 그러면 그 타음이 나기 시작을 하면 조만간 갈아야지 하고 꼭 갈아야 돼. 그 타음이 나서 교환을 하면 또 똑같은 조건을 줘도 그 타음이 잘 안 나. 그래서 그 타음이 나기 시작하면 오일을 꼭 갈아. 그게 예를 들어서 막말로 3,000km가 돼도 그 타음이 나면 교환을 하고 7,000km가 돼서 그 타음이 나기 시작하면 교환을 하고 딱히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닌데 그 타음이 꼭 나면은 교환을 하지. 뭐 특별히 뭐 정속 주행도 아니야. 탄력 주행을 주로 하고 이게 오일이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쓰면 엔진에서 그렇게 힘을 쓸 때 타음이 나면 오일을 교환을 하고 디스크는 부식이 있어. 타공은 이제 하중을 많이 싣고 이제 내리막길을 다니는 그러니까 지방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좀 밀리고 그래서 타공은 갈았는데 이게 이제 부식이 돼서 이제 밀었던 거고 특별한 증상 디스크의 저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민 게 아니라 이제 부식 때문에 단순 부식 때문에 그냥 갈기는 그렇고 해서 밀어본 거거든. 뭐 그거 외에는 솔직히 돈 들어가는 게 없어. 뭐 벨트야 누구나 다 가는 거고 타이어야 연식이 되면 가는 거고 메인터너스 작업? 메인터너스 작업. 오일이야 당연히 때 되면 가는 거고. 뭐가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한 적은 솔직히 없어. 한 7년? 이제 7년 차 돼가는 건가? 뭐 차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그 메인터너스 작업과 그 차를 달래서 써야 된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뭐 말을 하기에는 좀 그러기는 한데 쉽게 해서 시내 운전을 해도 이게 사람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출발이 좀 빠르잖아. 근데 사람도 만약에 정지해 있다가 빠르게 나가려고 해봐. 신발도 빨리 닳고 힘도 많이 들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 기름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면 너무 연비에 치중하는 것 같아. 모든 관점을 다 연비. 뭐 안전보다도 연비. 모든 포커스가 연비에 맞추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더 좋은 차가 있더라 하더라도 연비에 밀려서 쓰지 않는 경향. 아니면 뭐 차의 실용도보다는 연비에 맞추는 경향.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실전에서 느끼고 일하면서 느끼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차 살 때 보면은 뭐 성능보다는 연비 쪽으로 가. 나중에 뭐 막 설명을 하고 보면은 연비가 좋잖아. 두 개가 다 좋으면야 좋겠지. 두 개가 다 좋으면. 근데 두 개가 다 좋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 사람도 두 가지 이상의 뭐 이것도 잘하면서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나? 있기는 하겠지. 근데 흔치 않잖아. 그런 거와 같이 기계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동이면 좋겠지. 정말 자동이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다 잘하는 기기가 있을까? 예를 들어 나도 요즘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뭐 왜 카메라들 보면 비교하잖아. 비교해서 뭐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 나는 욕심은 없거든. 나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할래. 근데 보면 휴대폰도 두 가지 이상 기능이가 뭐 자동 초점을 잘 맞춘다든지 해상도
다 좋은 카메라는 진짜 비싼 카메라를 사야지. 중저가 카메라 중에서는 두세 가지의 기능 이상을 잘하는 카메라를 찾기 어렵지 않나?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가격이 뭐 카메라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이제 좀 고가품이기는 하지만 어 자동차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는 솔직히 아니 당연히 말로는 제조사 입장에서 우리 차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써보면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갖고 있는 차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내 차는 다 좋을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차를 사고 너희들이 차를 아끼면 뭐 이런 거야. 내가 많이 욕을 먹고 많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적은 없지만 정말로 욕을 많이 먹는데 병원을 가서 치과에 대해서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왜 치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뭐 충치 치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와 같이 치과 치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 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면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찌됐든 의사가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제어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주진 않아. 다 아무리 서비스 AS 기사라고 해도 뭐 그들은 하청업체 직원인 거거든. 그럼 매출에 보답될 수뿐이 없는 거고 그걸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뭐 매출을 안 올리다 보면 이 사람이 달달달달 볶이게 돼 있는 구조에서 치과 의사 선생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 가게세를 내고 그 간호사를 유지하고 그 장비의 그 뭐 렌탈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려면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내보내면 되겠어? 뭐라도 하나 하고 내보내든지 아니면 충치가 막 생겼으면은 초기에라도 치료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과잉 진료니 아니니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막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자동차 정비도 뭐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고서 남한테 맡긴 다음에 이게 과잉 진료 그러니까 과잉 정비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나중에 차를 쓰겠지. 어떤 차를 쓸지 모르고 어떤 종류의 네가 운전을 할지 면허증을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을 텐데 차가 좋고 차를 아낀다면 네가 차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네 원래 본업이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건 부업으로 네 취미생활로 취미생활은 다른 게 있더라 하더라도 뭐 부전공 같은 거 있잖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시간은 할애하면 남들한테 뭐 이게 뭐 바가지를 썼네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냥 갑자기 여기 나와서 내 여행을 다니면서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석주행을 한다 하는데 1차선 달리면서 저게 1차선 달리면서 정석주행을 하는 건지 그냥 가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굳이 뒤에 차가 더 빨리 오는데 1차선을 타고 가는 거를 보면서 저게 정석주행인 건지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정규 키로수가 있는데 뭐 너는 과속 왜 하냐 이런 심보인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장거리를 뛰면서 느끼는 건데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더라고. 그냥 뭐 정속 주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뭐 차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 주는 것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냥 쭉쭉 따라가 주는 대로 가려면 1차선을 타고 가라 이거야. 근데 굳이 1차선에서 정속 주행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속 주행인 건지 뭔지. 왜냐면 뭐 90km라고 예를 들어서 80km 도로에 80km를 가기는 가는데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계속 1차선만 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어느 때는 좀 빨리 가고 어느 때는 진짜 과속을 안 한다 뿐인 거지. 계속 1차선을 타고 가는 거지. 근데 그럴 것 같으면 2차선으로 그냥 비껴주고 빨리 가라는 쪽은 1차선을 내주면 되는 거고. 원래 1차선은 충월차선인데 그러는 거 보면서 내가 지방을 다니면서 어제도 운전하면서 그러고 오늘도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정속주행, 항속주행, 탄력주행 이런 거에 대한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차는 아낀다고 하고. 너희들 세대는 어떨지 모르지. 너희들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로 쓰는 건 탄력 운전을 주로 하지. 그러니까 차에 관심이 있으면 스스로 배워라. 핵심은 계속 문자가 오니까 안녕.